저승사자도 데려가지 못한 조선의 도인들, 그들의 놀라운 비법.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는데도 끄떡없던 조선의 도인들. 과연 그들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00세가 넘어도 청년처럼 건강했던 도사들, 저승사자와 단판을 벌인 고승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죽음마저 거부한 그들의 놀라운 수행법과 장수 비결을 지금 만나보세요. 저승사자를 되돌려 보낸 도인들. 여러분, 혹시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도 아직 갈 때가 아니다라며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돌을 깨친 도인들에게 말이에요. 조선 성종 때의 일입니다. 지리산 깊숙한 곳에 도곡이라는 도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젊어서부터 세속을 떠나 산속에서 수행하며 살았는데 이미 나이가 9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대처럼 건강했답니다. 어느 날 밤 도곡도사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서늘해졌어요. 그때 두 명의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흰 옷을 입고 다른 하나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요. 도곡도사, 내 수명이 다했으니 우리와 함께 가자. 저승사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곡도사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10년 후에 다시 오너라. 저승사자들이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생사부에 분명히 적혀 있다. 도곡도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생사부를 다시 확인해 보아라. 내 이름 옆에 특별한 표시가 있을 것이다. 저승사자들이 생사부를 펼쳐보니 정말로 도곡도사의 이름 옆에 작은 별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수행 완성자를 뜻하는 표시였습니다. 이런 당신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분이군요. 저승사자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 가실 건가요? 내가 정한 때에 스스로 가겠다. 도곡도사가 말했습니다. 결국 저승사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도곡도사는 그 후 10년을 더 살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 자신이 예언한 대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돌을 깨친 사람은 이미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라서 일반적인 생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 중종 때 묘양산에 살던 무학선사의 이야기입니다. 무학선사는 120세가 넘었는데도 머리카락이 새하얗지 않고 여전히 검었어요. 얼굴에도 주름이 거의 없어서 60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저승사자들이 무학선사를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무학선사는 저승사자들을 보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아직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 30년 후에 다시 오너라. 30년이라고요? 그럼 당신 나이가 150세가 넘는다는 건데. 저승사자들이 놀랐어요.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하냐? 몸은 늙어도 마음은 어릴 수 있고 몸은 젊어도 마음은 늙을 수 있다. 진정한 나이는 영혼의 성숙도에 달려있다. 무학선사의 말에 저승사자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도 무학선사의 영적인 경지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30년 후에 반드시 가시겠습니까? 저승사자들이 확인했어요. 그때 가서 내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가겠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을 가르칠 일이 남아있으면 더 기다려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무학선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결국 저승사자들은 그냥 돌아갔고 무학선사는 정말로 150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설일까요? 조선시대 문헌들을 보면 이런 장수도인들의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대동야승이나 청구야담 같은 책들에는 100세가 넘어도 젊음을 유지한 도사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 조선 선조 때 설악산에 살던 청어도인은 130세까지 살면서 80세까지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또 영조 때 한라산에 살던 현묘선사는 140세까지 살면서 매일 20리씩 산길을 걸었다고 해요. 이런 도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모두 젊어서부터 엄격한 수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고요. 셋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로장생의 비밀, 수행과 양생법. 그럼 이제 이런 도인들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장수와 건강을 유지했는지 알아볼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었거든요. 먼저 조선 후기의 유명한 도사인 운봉진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운봉진인은 110세까지 살면서 마지막까지 20대 청년처럼 건강했다고 해요. 그의 제자들이 기록해둔 양생법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운봉진인의 하루 일과는 이랬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동쪽을 바라보며 해를 맞이하는 의식을 했어요. 이때 깊은 호흡을 하면서 태양의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공기에는 특별한 생명력이 들어있다. 운봉진인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 시간에 호흡하는 공기 한 번이 낮에 하는 호흡 10번과 같다. 현대 과학으로 보면 새벽 공기에는 실제로 음이온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해요. 운봉진인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는 간단한 체조를 했어요. 하지만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몸을 늘리고 관절을 움직이는 정도였어요. 몸은 물과 같아야 한다. 세게 흔들면 탁해지고 천천히 움직이면 맑아진다. 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거든요. 식사는 하루에 2번만 했어요. 아침과 저녁, 그것도 배부르게 먹지 않고 70% 정도만 채웠어요. 배가 너무 부르면 기운이 소화에만 쓰이고 수행에 방해가 된다. 고 했거든요. 특히 운봉진인이 강조한 건 마음 다스리기였어요. 하루 중 몇 시간은 반드시 명상을 했는데 모든 욕심과 걱정을 버리고 마음을 텅 비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늙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운봉진인의 말이에요. 돈을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몸을 늙게 만든다. 그럼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운봉진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아라.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에 화를 냈는지, 무엇을 걱정했는지.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모두 놓아버려라. 마치 옷을 벗듯이. 또 다른 유명한 도인인 태백산의 허정도사는 120세까지 살면서 독특한 호흡법을 개발했어요. 태식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태아가 어머니 배 속에서 호흡하는 것처럼 숨을 쉬는 거예요. 허정도사의 태식법은 이랬어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아요. 그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려요. 이때 공기가 아랫배 깊숙한 곳단전까지 들어간다고 상상해요. 잠시 숨을 멈춘 다음 아주 천천히 입으로 내뱉어요. 이때 몸 안의 모든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호흡을 하루에 100번씩 했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가슴으로만 숨을 쉰다. 허정도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호흡은 배로 하는 것이다. 배로 숨을 쉬면 내장이 마사지되고 기운이 온몸으로 퍼진다. 현대의학에서도 복식호흡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 허정도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식생활도 특별했어요. 허정도사는 주로 산나물과 약초를 먹었는데 특히 불로초라고 불리는 몇 가지 특별한 풀들을 즐겨 먹었어요. 첫 번째는 하수오였어요.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고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믿었거든요. 실제로 하수오는 현재도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지버섯이었어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했어요. 이것도 현대 과학으로 효과가 입증된 약재예요. 세 번째는 인삼이었어요. 기운을 북돋아주고 피로를 없애준다고 했어요. 인삼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허정도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마음의 평정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소용없다. 마음이 평온해야 약의 효과도 극대화된다고 했거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런 도인들은 모두 천인합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생활 패턴을 바꿨어요. 봄에는 새싹처럼 활발하게, 여름에는 태양처럼 왕성하게,
가을에는 열매처럼 충실하게, 겨울에는 씨앗처럼 조용하게 지냈어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 이것이 조선도인들의 공통된 철학이었답니다. 150세까지 산 조선의 장수 도사들. 조선시대 문헌에는 정말 놀라운 장수 도사들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금강산의 회양도인입니다. 회양도인은 무려 16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도 그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답니다. 특히 놀라운 건 140세가 넘어서도 30리 길을 걸어서 한양까지 왔다는 기록이에요. 회양도인이 한양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조선 숙종 임금이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물어보고 싶어서 직접 불렀거든요. 숙종이 회양도인을 만나고 나서 남긴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인의 얼굴은 60세 정도로 보이나 실제 나이는 150세라 하니 참으로 신기하다. 머리카락은 반은 희고 반은 검으며 목소리는 젊은이처럼 맑고 힘이 있다. 숙종이 회양도인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러자 회양도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전하, 장수의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을 비우는 것. 둘째, 몸을 움직이는 것. 셋째, 자연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으니 회양도인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걱정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고 늙는 것은 마음의 병 때문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몸을 상하게 합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심한 운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말하는 거였어요. 물이 고이면 썩고 흘러가면 맑아지듯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인공적인 것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라는 뜻이었어요.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고 흙을 밟고 물을 마시는 것.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최고의 약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장수 도인으로는 속리산의 청정선사가 있어요. 청정선사는 145세까지 살면서 마지막까지 경전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청정선사의 특별한 점은 웃음요법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큰 소리로 웃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점심 먹고 나서 잠들기 전에 말이에요. 웃음은 최고의 약이다. 청정선사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웃으면 가슴이 열리고 기운이 순환되고 마음이 밝아진다.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은 하루씩 늙어간다. 현대의학에서도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하니 청정선사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청정선사는 또한 감사명상이라는 독특한 수행법을 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 감사할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함을 느끼는 거였어요. 불평과 원망은 독이고 감사와 기쁨은 약이다. 청정선사의 또 다른 명언이에요. 한라산의 현공도인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현공도인은 130세까지 살면서 특별한 물요법을 했어요. 매일 새벽에 산 정상의 약수를 마시고 그 물로 몸을 씻었다고 해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현공도인이 말했어요. 좋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으면 몸 안에 탁한 기운이 빠져나간다. 현공도인이 마신 약수는 일반 물과 달랐어요. 화산암 사이에서 나오는 물이라 미네랄이 풍부했거든요. 현대 과학으로도 그런 물이 건강에 좋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저승사자와의 신비한 대화.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선시대 야담집에 실린 실제 기록 중에는 도인들이 저승사자와 나눈 대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 지리산의 무의도인과 저승사자의 대화예요. 무의도인은 110세가 되던 해에 저승사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나눈 대화가 정말 놀라워요. 저승사자들이 무의도인을 데리러 왔을 때 무의도인은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저승사자들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차 한잔하고 가시죠. 저승사자들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당신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할 것 없지 않습니까? 차 한잔 마시는 시간 정도는 있겠지요. 무의도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승사자들도 할 수 없이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그런데 무의도인이 끓인 차가 정말 향기로웠거든요. 이 차는 무엇입니까? 저승사자 중 하나가 물었어요. 지리산에서 나는 야생차입니다. 500년 된 차나무에서 따온 잎으로 끓인 거예요. 무의도인이 설명했어요. 차를 마시면서 저승사자들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때 무의도인이 말했어요. 저승사자님들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저승에서는 어떤 사람을 먼저 데려가나요? 나쁜 사람을 먼저 데려갑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을 먼저 데려갑니까? 저승사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생사부에 정해진 순서대로 데려갑니다. 그럼 누가 그 순서를 정하나요? 그것은 염라대왕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염라대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저승사자들이 머뭇거렸어요. 사실 그들도 정확히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무의도인이 계속 물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들이 일찍 죽고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생의 업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생이요? 그럼 이 생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일찍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승사자들이 점점 당황했어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따라오기만 했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처음 만났거든요. 그건 저희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무의도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저승사자님들도 모르는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무엇이 확실하다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과거도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지금 여기서 차를 마시고 있는 이 순간만은 확실하잖아요. 저승사자들이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무의도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더욱 열심히 수행했고 더욱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니까요. 다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승사자들이 서로 상의했어요. 그들도 무의도인의 깨달음에 감동받았거든요. 5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하실 일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무의도인이 깊이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5년 후에는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정말로 5년 후 저승사자들이 다시 왔을 때 무의도인은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도인들만의 특별한 생활 습관. 이제 조선시대 장수도인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생활 습관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먼저 태백산의 허공도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세요. 허공도인은 120세까지 살면서 마지막까지 정정했는데 그의 제자가 기록해둔 일기를 보면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감사 인사였어요.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해 절을 하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1시간 동안 명상을 했어요. 이때는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생각이 떠오르면 구름처럼 흘려보내라. 는 것이 허공도인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새벽 5시가 되면 태극권 같은 느린 체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운동과는 달랐어요. 허공도인은 몸을 움직일 때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아침 6시에는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주로 산나물과 현미밥, 그리고 직접 우린 약초차였어요. 특히 허공도인은 절대로 과식하지 않았어요. 배가 70% 찰 때 숟가락을 놓아라가 그의 철칙이었답니다.
오전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약초를 캐러 다녔어요. 이것도 단순한 농사일이 아니라 일종의 수행이었어요. 땅을 파며 마음의 욕심도 함께 파내고 씨를 뿌리며 좋은 마음도 함께 뿌린다고 했거든요. 점심은 아침보다도 더 간단했어요. 과일 몇 개와 견과류 그리고 물 정도였어요. 낮에는 햇빛을 받아 기운을 충전하는 시간이니 음식으로 배를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허공도인의 생각이었어요. 오후에는 독서를 했어요. 주로 도교나 불교 경전을 읽었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하며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고 했거든요. 저녁에는 다시 명상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아침 명상과는 달리 저녁에는 자아 성찰 명상을 했어요. 하루 동안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감사해 했어요.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용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내가 상처 준 모든 존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존재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도인인 설악산의 자연선사는 독특한 계절 생활법을 실천했어요. 계절마다 다른 방식으로 생활한 거예요. 봄에는 새싹 명상을 했어요. 새로 돋아나는 풀과 나무를 보며 나도 새롭게 태어나자는 마음으로 수행했어요. 이때는 몸의 독소를 빼내는 단식도 했어요. 여름에는 태양 명상을 했어요.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내 안의 어둠을 모두 태워버리자는 마음으로 수행했어요. 하지만 더위를 피하기 위해 새벽과 저녁에만 밖에 나갔어요. 가을에는 감사 명상을 했어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는 수확한 곡식과 과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겨울에는 고요 명상을 했어요. 눈 덮인 산을 보며 마음도 깨끗하게 비우려고 노력했어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 호흡법에 더욱 집중했어요. 특히 인상 깊은 건 이런 도인들이 모두 물질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자연선사는 평생 옷을 3벌만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는 입고 하나는 빨고 하나는 여분으로 두었던 거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구해서 먹고 남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많이 가지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답니다. 현대인이 배울 수 있는 장수 지혜. 지금까지 조선시대 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우리 현대인들도 배울 수 있는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들처럼 산속에서 살 수는 없지만 그들의 원리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답니다. 먼저 마음 다스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조선시대 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마음의 평정이었거든요.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기법은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들숨에 편안함이 들어온다. 날숨에 스트레스가 나간다고 생각하면서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시간도 만들어 보세요. 도인들이 했던 고요 명상을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히 있어 보세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도인들은 모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잤어요. 현대인들도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추천해요. 도인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났던 것처럼 극단적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는 일어나 보세요. 세 번째는 식습관 개선이에요. 도인들의 배가 70% 찰 때 그만 먹기 원칙은 현대의학으로도 입증된 건강법이에요. 과식은 노화를 촉진하거든요. 또한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도 중요해요. 도인들은 음식을 30번 이상 씹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돼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드세요. 도인들이 산나물과 약초를 먹었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에요. 도인들이 했던 태극권 같은 느린 운동을 현대식으로 하면 요가나 스트레칭이 있어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더 좋아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때 핸드폰을 보지 말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걸어보세요. 도인들이 자연과 하나 되려고 했던 것처럼요. 5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도인들이 매일 감사 기도를 했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한 몸을 가져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6번째는 인간관계 정리예요. 도인들이 물질적 소유를 줄였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독이 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도인들이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현재에 집중하기예요. 도인들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하다고 했던 것처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산책에만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에만 집중하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조선시대 도인들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수행했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조선시대 도인들의 장수 비결도 결국 꾸준한 실천에 있었으니까요. 오늘 조선시대 도인들의 놀라운 장수 비법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승사자도 함부로 데려가지 못했던 그들의 힘은 결국 마음의 힘이었어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 이런 단순한 원리들이 그들을 15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준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건강법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 명상하기, 감사 일기 쓰기, 천천히 걷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죽음의 명부를 훔친 조선시대 도둑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저승의 생사부를 훔치려다 벌어진 기막힌 사건을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과연 그 도둑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장수 비법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